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 1단원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을 사실 지금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단원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고요. 2017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입니다. 16번이에요. 다음은 부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이다. 가, 나, 다가 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가, 고기를 굽다가 고기 끝 부분이 까맣게 탔다. 고기 끝 부분이 까맣게 탔다. 화학변화, 물리변화? 화학변화죠. 왜? 물질의 성질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화학변화고 변하지 않으면 물리변화라 그랬죠. 여기는 고기 끝 부분이 까맣게 탄 것, 연소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서 물이 끓어 수증기로 변했다. 냄비에서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했다. 물이 수증기가 됐다. 이거는 상태 변화고, 상태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리 변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걸 모두 고르는 거니까 나는 아니고. 김치가 발효되어 신맛이 났다. 원래 신맛이 안 났는데 발효가 돼서 신맛이 난 것으로 보아서 물질의 성질이 변했고, 물질의 성질이 변했으니까 화학 변화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답이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입니다. 11번 2015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고요. 렘브란트는 밝은색 물감으로 낮에 군인과 경찰이 순찰한 상황을 그렸다 하고 쭉 써있고 밑줄 친 부분 납과 황이 화학 반응을 해 생성된 검은색의 황화 납 때문에 배경이 어둡게 변했대요. 그래서 밑줄 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은 화학 반응을 했구나. 그리고 황화납이 생성이 됐다. 이것으로 봐서 일단은 화학 반응이 됐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갈게요. 기억.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했나요? 변했죠. 왜냐면 납과 이렇게 쓰매고 납과 황이 반응을 해서 황화납이 생성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납의 이온식이고 이거는 황의 이온식이에요. 그래서 황화납이 생성이 됐고 이거는 물질의 성질이 변했으니까 황화납은 더 이상 납의 성질과 황의 성질을 갖고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물질의 성질이 변한 거니까 기억 맞아요. 니은 원자의 개수가 변한다.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의 개수가 변하나요?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보존된다. 우리가 뒤에 배울 거지만 뒤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있잖아요. 화학 반응할 때는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아니고 디귿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죠. 납, 황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황화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자의 종류, 납이랑 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고 원자의 개수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원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이제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한번 그거를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가 있어요. 수소 분자, 염소 분자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됐네요. 자,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염화수소가 있고 염화수소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그러면 염화수소를 찾아야 되겠네요. 염화수소인데 HCl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HCl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어 있는 걸 찾고 이게 두 개니까 두 개의 HCl이 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뭐죠? 5번. 그리고 반응을 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하지 않았죠. H, Cl, Cl이었는데 여기도 H, Cl, Cl 있으니까 원자 종류, 수소 다 있고 염소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수소 2개, 염소 2개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 개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넘어갈게요. 화학 반응의 규칙 단원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요. 질량 보존 법칙 한번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서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를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모형을 그리시오. 일과 같이 그린 이유를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보니까 산소가 지금 산소 분자 하나가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죠. 그리고 수소 분자 하나 있는데 수소 원자는 사실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2개가 있고 또 여기 2개가 더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사실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원자도 2개가 있고요. 2개, 4개. 볼게요. 산소 원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수소 원자 4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분자는 동그라미 2개가 붙어있는 형태였을 거고 그리고 이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2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물질의 총 질량이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1과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답은 이걸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 반응 전후의 물질 총 질량이 같아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질량 보존 법칙 단원입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에 관한 2가지 실험이다. 그래서 질산납 수용액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부었고 다른 거는 탄산 칼슘과 물건 연산 반응시켰다. 앙금 생성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이 있구나. 그리고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비교해 봤더니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이 지금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앙금이 생성된다. 실험 1은 앙금이 생성됐지만 사실 관찰 결과가 얘는 앙금이지만 얘는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건가요? 공통적은 아니죠. 그래서 아니고 2번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실험 1에 관한 거였고 얘는 실험 2에 관한 거였네요. 하지만 공통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이 둘 다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이거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용액의 색이 변한다.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고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용액의 색이 변한 거는 공통적인 게 아니고 자 5번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 되게 헷갈렸겠다.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 전후에?
아니죠. 물질의 종류는 사실 변했어요. 아까 우리가 황과 납이 결합해서 황화납이 생성이 됐다 했잖아요. 그것으로 봐서 물질의 종류는 변했는데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기체도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앙금도 생성이 된 거고. 자, 여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지만 5번에 함정이 있었네요. 어쨌든 답은 3번이에요.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화철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철과 산소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강철솜을 준비한다. 토치로 강철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생성된 산화철의 질량 측정한다.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한다. 그리고 라가 뭐가 있고 반응한 철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럼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했어요. 자, 강철솜을 준비를 했고 연소시킨 후에 산화철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고 반응한 철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자, 1번 산화철을 염산에 넣는다. 산화철을 염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굳이 이거 실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면 산화철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철과 산소 사이에 질량비가 일정한지 알아보는 거니까 리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질량비 일정에서는 필요가 없고. 2번 철과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한다. 얘 맞나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놔둬보고. 3번 밀폐된 용기 안에서 강철솜 0.5g을 연소시킨다. 얘도 잘 모르겠네요. 자, 4번 강철솜 1.0과 1.5g으로 과정 나, 다를 각각 반복한다. 자, 5번 토치에 불꽃 3개를 달리해서 과정 가, 다를 반복한다. 일단 이건 아닐 거고. 자, 보세요. 문제는 철과 산소 사이의 질량비예요. 질량비라고 했으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량을 바꿨어도 이 비율이 일정한가를 보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철과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철과 산소를 해가지고 철과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 질량비가 일정한 거를 보는 거니까 이 철과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4번 강철솜 1.0g과 1.5g으로 가정, 나, 다를 각각 반복을 해서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건지를 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에 들어갈 게 아니라 질량비가 일정한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0.5g에서 철을 준비를 했고 산화철이 몇 g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산소가 얼마나 쓰였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 1.5g을 실험했을 때 1.0g을 실험했을 때 같은 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와서 얘가 만약에 1대8이었다면 얘도 1대8일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실험하는 실험이 4번인 거죠. 하나하나 보면 조금 어려웠는데 질량이 달라져도 비율이 일정한가를 봐야 되니까 질량이 다르게 실험한 4번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답은 4번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질량 보존의 법칙 정의와 몇 가지 화학 반응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질량 보존 법칙은 모든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항상 같다. 다음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위에 화학 반응 모형을 참고하여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왜 질량이 보존하는가? 화학 반응 전후에 뭐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 전후에 왜 질량이 같을까요? 그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서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의 정의니까.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반응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반응 전후의 물질의 성질은 달라져도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아야 되죠. 이 이산화탄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탄소가 여기 있고 산소가 이렇게 주변 뒤에 붙어있는 이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이 그림 어디 있어요?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얘 산소 없으니까 아니고 얘는 탄소가 반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또 안 되고 얘는 탄소 한 개 있는데 산소가 하나 부족하니까 얘도 아니고 얘가 정답이고 얘는 탄소가 두 개 있어서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 단어 들어갈게요. 아까 여기에서 이게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어쨌든 여기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그린 가단은 아이오디나 이온과 나비온이 반응하여 아이오디나 납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가나 다가 있고 아이오디나 이온 4개와 나비온 3개가 반응할 때 남는 이온의 이름과 개수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생성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교과서 31페이지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오디나 이온 2개, 나비온 하나가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고 아이오디나 이온 3개를 하고 나비온 하나를 넣었더니 이렇게 하나가 됐고 아이오디나 이온이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아이오디나 이온 2개, 나비온 2개를 했더니 여기에서는 나비온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디나 납의 질량비는 아이오디나 이온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오디나 이온 2개와 나비온 1개가 결합을 하는구나. 이게 일단 개수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오디나 2개에 나비온 1개가 결합을 하고 여기에 따른 질량으로 결합을 하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아이오디나 이온이 4개가 있고 나비온이 3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오디나 이온을 다 썼어요. 아이오디나 이온을 다 쓰려면 4개와 2개가 있으니까 나비온이 하나 남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비온을 다 쓰려고 했어요. 나비온을 3개를 다 쓰려면 나비온 3개를 다 쓰려면 얘 3개가 있고 그러면 2대1로 해야 되니까 얘가 6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으니까 생성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남는 이온의 이름은 요거 나비온이 남고 개수는 1개가 남는다. 왜냐면 2개는 썼으니까. 1과 같이 답한 이유는 그림은 스타이로폼 공과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만든 수소 분자 모형 3개와 질소 분자 모형 2개를 나타낸 거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중 옳지 않은 것은 탄 모형 제작에 필요한 나무 막대는 충분하다. 나무 막대는 신경 쓰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지금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1번 수소와 질소 분자 모형은 반응물질을 나타낸 거야. 반응물질이 수소와 질소고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가 생성이 된 거니까 반응물질을 나타낸 거 맞죠?
2번, 이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 분자 모형은 최대 2개야. 볼게요.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하나와 수소 3개가 결합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소 분자가 지금 3개가 있고 질소 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를 그럼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암모니아 여기에서는 그럼 수소 원자가 6개가 있고 질소 원자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가 필요하고 수소는 3개가 필요해요. 그럼 수소를 다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소 6개를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려면 2개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 2개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암모니아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암모니아가 4개가 다 쓰려면 수소 원자 몇 개가 필요하죠? 1대 3에 1개당 3개가 필요하니까 4개면 12개가 필요한데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니까 얘를 다 쓸 수 있는 걸 고르면 2개. 그래서 최대 2개를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2번 맞고. 자, 3번. 이 모형으로 암모니아 분자 모형 2개를 만들면 질소 분자 모형 1개가 남아. 암모니아 분자 모형 2개를 만들면 질소 원자 2개를 썼죠. 그러면 질소 원자가 2개가 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질소 원자 2개는 질소 분자 하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질소 분자 모형 1개가 남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4번. 이 모형을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정수비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수소 분자 3개와 질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은 수소 분자, 질소 분자 쓴 다음에 이렇게 써서 이 개수를 맞춰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도 맞고 학생 5. 수소 분자 모형 1개가 더 있다면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3개 만들 수 있어.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3개를 만들려면 어디다 써볼까요? 암모니아 분자 모형 3개를 만들려면 질소가 3개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9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질소는 이 정도로 돼 있지만 수소 분자 모형 1개가 더 있어도 그러면 2, 4, 8, 8개니까 8개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 수소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그러면 모자라죠. 암모니아 분자 모형 3개 만들 수 없네요. 그래서 5개. 5개래.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강의도 한번 다시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두 원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보니까 구리 4g일 때 구리가 4g일 때 산소의 질량은 1g이고 이렇게 보면 구리가 2g일 때는 산소의 질량은 0.5g이 될 거고 우리가 이 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 이렇게 쭉 가보면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증가할 것이니까 얘는 아니고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할 거고 만약에 산소의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요. 3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합 산화구리가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산화구리도 더 많이 생성될 거고, 그러면 질량합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니까 아니고. 4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질량비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5번도 볼까요? 생성되는 산화구리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 산화구리가 만약에 16g이었다면 산소의 질량은 또 몇 g이 나올 거고, 만약에 32g이라면 산소의 질량도 그에 따라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산소의 질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니까 얘도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양과 각각의 분자를 이루는 구성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은 일산화탄소 보니까 탄소와 산소 질량비가 12대 16이니까 12, 3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대 산소 질량비가 12대 32니까 6, 20, 4, 32, 4, 8에 32, 3대 8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같다. 원소의 종류 같나요? 같죠. 둘 다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같은 거죠. 1번 맞고. 2번 일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4다. 일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4다. 맞죠. 자, 3번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3번 맞고. 4번 탄소 16g과 산소 16g이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탄소가 남는다. 자, 볼까요? 탄소 16g과 산소 16g과 산소 16g이 반응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비가 3대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산소를 다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소를 다 쓰면 탄소가 12g 이 정도 되니까 탄소가 4g이 남을 거예요. 만약에 탄소 질량에 맞춰서 탄소를 다 쓴다고 하면 탄소를 16g을 다 썼다? 그러면 약 21.2g이 필요해요. 산소가. 3대 4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16g 곱하기 3분의 4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21.2g 필요하면 산소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얘는 아니니까 일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탄소가 남는 거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을 봅시다. 탄소 16g과 산소 16g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대요. 그럼 이산화탄소 32g이 만들어진다. 지워놓고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질량비는 3대 8이에요. 3대 8임을 기억하고, 자, 탄소 16g과 산소 16g이 반응한대요. 그러면 탄소 16g이 다 반응을 하려면 아까 탄소 16g이 다 반응을 하려면 또 이거 대 16 곱하기 3분의 8 해가지고 이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16g보다 더 나가야 되죠.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6g에 맞춰서 하면은 6g 대 28에 16, 2, 3은 6. 그러면 탄소가 6g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질량비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3대 8이 나오죠. 그래서 16g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탄소 16g과 산소 16g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탄소 6g과 산소 16g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총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6 더하기 16을 한 22g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32g이라 그랬으니까 아닌 거죠. 질량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 물질에 따라서 질량비는 일정하구나,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구나 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줬는데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우리 1단원 같이 공부한 거를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주고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했어요.